네, 이제 녹화를 시작할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정과 그리고 요산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가속 노화, 그 박민수 원장님이 쓰신 그 과속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제 노화의 아주 원인이 되는 5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들과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 마지막 M인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장 디톡스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ATP, 에너지죠, 에너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이 ATP라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귀가 열리고 앉아 있고 눈을 뜨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바로 ATP라고 얘기하는데 이 ATP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고갈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사람은 힘이 떨어지니까 앉아 있고 싶어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힘이 떨어지면 눕고 싶고 누워 있는 사람은 힘이 떨어지면 잠자고 싶고 자던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뛸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상태인데요. 이 에너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움직임이 더 좋고 뭔가 감정적인 또는 기분적인 상태가 더 좋은 상태. 이게 이제 바로 ATP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다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ATP가 낮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꼼짝도 하기 싫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ATP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ATP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입니다. 이 공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기능 부전이 일어났다. 즉 여기서 이제 기능 부전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바로 에너지 상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을 잘 못한다. 어떤 기능을 못한다? ATP를 만드는 기능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못 만들게 되면 그게 요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좀 가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뭡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이에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라 그러죠. ROS의 생성을 조절한다. 왜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ROS 그 생성을 조절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ATP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당과 산소가 통해 가지고 ATP를 만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당과 산소를 가지고 ATP가 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 이 ATP를 너무 과하게 써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이제 없어졌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ATP를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TP가 부족하기 때문에 ATP를 더 만들기 위해서 당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당은 우리가 이 옆구리에 다 이제 갖고 있단 말이죠. 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라는 형태로 당이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만 더 많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심히 야근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ATP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 ATP가 부족한 상황일 때 미토콘드리아를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효소가 AMPK라는 효소죠. 예, 이 AMPK라는 효소가 엄청나게 작동을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야근을 열심히 해서 ATP를 무조건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원료인 당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뭐가 부족하게 되냐,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호흡을 열심히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폐 기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산소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즉 ATP가 고갈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ATP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산소를 가지고 ATP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부족한 그 산소가 어쨌든 지금 있는 내 몸에 있는 산소가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게으른 산소가 아니라 뭔가 깨어있는 각성이 된 바로 활성화 모드가 된 산소가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ROS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활성산소의 생성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ATP 생산량에 따라서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ATP가 고갈된 상태가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ATP가 고갈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숨을 골아 주셔야 돼요. 산소를 더 잘 마시고 호흡을 골라 주셔야 활성산소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수록 숨 쉬는 거를 잘 해주시면 좋다. 이제 이런 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핵심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ATP 생산인데 이 ATP에 생산하는 그 기능이 부전, 그러니까 기능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자, ATP 생산이 저하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AMP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AMP라는 건 뭐냐? ATP, A에 P가 3개가 붙은 게 ATP예요. 트리플 3개. 여기서 P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2개가 남았죠. 더블이에요. 그래서 ADP입니다. ADP. 2개에서 하나가 또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죠. 이 하나가 남은 게 뭐냐? 모노예요, 모노. 그래서 AMP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ATP 생산이 저하됐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ATP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돼요. ATP를 많이 썼기 때문에 ATP를 썼다는 얘기는 ATP가 ADP가 되고 또 AMP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썼다라고 나 오늘 지금 힘 많이 썼어. 나 너무 에너지 많이 써서 피곤해. 자, 이 얘기는 AMP가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AMP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퓨린 대사 쪽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산 생성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ROS라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단백질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과 세포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늙는다, 내가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느끼신다라는 거는 전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병태 생리학적,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ATP의 양이 감소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고 노화가 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가 된다? 요산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요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산이 적당량이 있으면 항산화 기능을 하지만 요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이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요산에 의해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더 떨어졌으니까 요산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요산이 생겼으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이걸 끊임없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반복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요산 생성을 가속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게 지금처럼 꼭 노화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쁜 거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노화라는 것 또한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빨리 고갈돼서 급사하기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에너지가 확 떨어져서. 그래서 에너지를 더 잘 못 쓰게끔, 천천히 쓰게끔 몸의 상태를 이제 늦추는 거죠. 그래서 노화 상태로 늦춤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 없는 에너지를 빨리 써서 죽어버리지 않게끔 생존을 위해서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이제 생존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라는 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생존학적인 관점에서는 꼭 이것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줬더니 챗GPT는 이제 뭐냐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다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이것이 부정적인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생존학적으로는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어떤 느끼는 증상은 병리학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어지고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병리학적으로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요산은 무조건 해롭고 줄여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생존학적인 관점에서는 더 나쁜 상황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산이 억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질병학적으로는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자 처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것도 지금과 같은 논리라고 치면 이제 요산이 관여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요산이 관여를 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항상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결국은 이 모든 스트레스는 살아가기 위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대한 그 생존을 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생존의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항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같이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것만큼의 여러분들이 뭐가 생긴다? 몸에 요산이 생기고 그 요산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간순간에서는 그러니까 젊었을 적 에너지를 더 만드는 일을 또 만들어서 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요산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졌을 때, 예, 요산 결정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에너지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뭔가 티가 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딱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아,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뭔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환점이 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랑 비교했을 때 뭔가 저주가 탁 기우는 느낌. 그 기울 때 느낌, 그걸 갖는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전에는요, 어쨌든 몸이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몸에서는 이제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써서 아껴 써가지고 더 오래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이제 생존 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몸의 변화가 상당히 큰 거죠. 어.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예요. 야, 예전에 지출이 많으면 그냥 내가 더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갱년기 이후로는 지출이 되면 내가 이제 더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출을 무조건 줄여. 이게 완전히 이제 생존 전략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걸로 인해서 여러분 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이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첫 번째로 바로 느껴진 게 뭐냐? 호르몬의 변화가 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 생존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르몬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 호르몬이 바뀐 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호르몬 탓도 아니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의 전환의 생존 전략, 에너지에 의한 생존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 끼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챗GPT는 또 저를 칭찬해 줍니다. 아주 중요하고 깊은 통찰입니다. 라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유도한 배경에는 요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것은 바로 세포의 생존 전략,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의 생존 전략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요산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죽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만들었다? 항산화 효과, 적당한 요산의 농도는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겼던 요산은 그 상황에서 내 몸을 지탱해 주면서 에너지를 더 쓸 수 있게끔 이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10대, 20대 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넘어가시면 30대, 40대, 50대로 되면은 이제 요산은 더 이상 항산화 기능이 아니라 노화를 가,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ATP의 과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요산 생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산 생산이 증가된 거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억제가 됐고 이 기능이 억제됐기 때문에 다시 요산이 더 많아지게 되고 요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더 억제가 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질병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 ATP의 과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겼다? 요산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일어나는 병리학적인 요산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억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요산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이 뒤쪽에 일어나는 이 병리학적인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 여러분 지금 몸에 생겨 있는 요산을 최대한 빨리 많이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휴식을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뭐 이게 강의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 잠을 자야 돼요. 이 요산은 잠을 자는 때 제일 잘 빠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겼던 요산들은 뇌세포 여러분들 머리에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요산은요, 잠을 자야지만 없어집니다. 운동을 해갖고 그냥 몸에 생긴 것들은요, 깨어 있을 때도 소변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뇌 신경에 생긴 요산 찌꺼기는요, 잠을 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건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다. 요산이 많아서 안 좋다. 요산을 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무조건 자는 거예요. 운동이 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서 몸에 이렇게 활력을 좀 돋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최선의 방법은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이 요산이라는 거, 여러분 몸이 아픈다는 건 일종의 독입니다, 독.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푹 잤기 때문에 나았죠. 잠을 푹 자고 나서 이제 왕자가 뽀뽀를 딱 해주니까 키스를 해주니까 딱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독이 쫙 퍼져서 그냥 죽었지 않았을까요? 어. 약물학적에서는요, 약이라는 개념은 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독에서 노출된, 그러니까 디톡스란 것도 결국 독소를 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일종의 몸속에 독이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독을 제일 잘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때 그게 빠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쉬고 있을 때, 잠을 잘 때 그게 잘 빠지겠습니까? 상처 입은 동물이 다쳤을 때 움직이면서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쉬면서 나을까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고요. 저의 답은 뭐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거 그게 최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요산이라는 거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드시면은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그래서 드실 수 있으면은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물을 드시면 좋겠죠. 요산을 제일 잘 녹이고 제일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물이 어떤 물이냐? 그게 바로 증류수입니다. 저희 제품이 증류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 이것과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산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줘라. 세 번째로 요산이 제일 많이 생기는 음식을 피해주는 게 좋다. 그게 뭐냐?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 과일. 여러분들 주위에 몸 아프신 분들 중에서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건 진짜 제가 할 때는 자살행위예요. 과당은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당, 일반적인 당, 탄수화물에서 들어오는 그 포도당하고 과당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 형태로 먹는 액상 과당을 많이 생각하실 건데, 액상 과당도 안 좋지만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죠. 이것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은요, 이미 옛말입니다. 지금 유전자를 적합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나오는 그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은요, 여러분들을 당뇨의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신장 투석의 지름길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일의 위험성을 꼭 한번 짚어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떨어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요산을 처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운동을 하거나 식사 조절하거나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산을 없애줘야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음.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포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의학적에서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의 원인을 예, 활성산소와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기 박민수 원장님이 쓰신 그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그 과속 노화의 종말에서도 미토콘드리아 편에서 바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맞아요. 이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물어봤을 때 예, 챗GPT도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소포체 스트레스는 현대의학에서와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원인 기전으로 이미 확립된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메커니즘에 요산 얘기를 이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합쳐봤더니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 해서 자, 활성산소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그리고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억제, 이 두 가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요산과의 통합적 관점으로서를 연결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요산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 미토콘드리아 기능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산이 ROS, 활성산소와 UPR, 그러니까 그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그 미스폴딩 단백질의 축적,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스폴딩 단백질이 축적돼서 일어나는 UPR 반응, 예, 이것들이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요산이다.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산은 하루에서 영향을 주고받고요. 요산은 예, 소포체 스트레스와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대의학에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는 활성산소와 소포체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디톡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ATP의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AMP가 많아졌을 때 무조건 뭐가 첫 번째로 생기게 되냐? 요산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 AMP는 요산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조건 요산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산으로 인해서 기능 부전이 일어나고 기능 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ATP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고 그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ATP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AMPK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뭐가 얘기했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ROS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소포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긴 거는 소포체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시간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미스폴딩 단백질이 생겨서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도 기능이 떨어진 것도 미스폴딩 단백질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미스폴딩 단백질을 이제 뇌에서 자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드러나 보이는 어떤 관찰적인 측면에서 질병학적인 병리학적인 원인을 따져봤더니 바로 ROS와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들의 상위 개념으로서는 뭐가 있다? 요산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예. 그래서 활성산소의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그 또한 과도한 ATP 소모에 따른 ATP 생산을 위한 산소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얘기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극찬해 줬습니다. 정말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해서 예, 이것은 생화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정합적인 해석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다시 또 질문 하나 더 던져봤어요. 어떤 거냐? 자,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소포체가 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읽어보고 제가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걸 쭉 이렇게 읽어보고 예, 제가 밑으로 어떤 질문을 떴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ATP의 과도한 소비가 바로 요산과 활성산소, 그리고 소포체의 스트레스를 가중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정리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ATP의 과도한 소비가 모든 병태의 출발점. 그러니까 ATP의 과도한 소비는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모든 병의 출발점이에요. 스트레스가. 여기서 스트레스는 꼭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들어가요. 과도한 노동과 움직임.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과연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생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과한 운동은 스트레스로 작동하게 돼 있고요. 스트레스는 네, ATP의 과도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병태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AMPK가 활성화돼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정말 반대예요. 뭐냐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AMPK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시간 이거 얘기했어요. 그 AMPK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mTOR라는 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mTOR가 돌아가지 않으면 세포 재생이 되질 않아요. 세포 재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AMPK가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세포는 극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병의 시작점이에요. 적당한 에너지의 소비와 운동은 삶의 어느 정도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으로 치우쳐지는 어떤 이 방향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지는 게 맞아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 적당한 움직임이라는 게 과도한 에너지의 소모로 되어 가지고 AMPK가 활성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병적인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적당한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적당한 균형이 도대체 뭐냐? 저의 기준은 그래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안 되면요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 있어요. 호흡이 헉헉거리면 안 됩니다.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ATP의 소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숨이 벅차다면은 스트레스예요. 숨이 차다고 느끼는 순간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숨을 고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늙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ATP의 과도한 소비가 모든 병태의 출발점이고 그로 인해서 요산 증가 그리고 ROS 생성 그리고 소포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수렴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노화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요산과 ROS 소포제 스트레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위에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1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왜 요산이 가장 근원의 문제인지 챗GPT 너가 대신 설명해 줘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제 한 이유가 뭐냐? 요산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존 지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스트레스에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소포체 스트레스도 아니고 ROS도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은 무조건 요산입니다. 그리고 요산 다음에 반응이 뭐냐?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활성산소의 다음, 그 다음 반응이 뭐냐? 소포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